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나이 24. 내가 직접 이런 말하기는 뭐하지만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한 친구를 만나고 나서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오늘은 내가 지옥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줄까 한다. 내 인생의 지옥의 시작은 내가 10살 때 아빠가 다른 여자랑 야반도주를 하고 나서부터이다. 엄마와 10살인 나, 3살짜리 남동생을 남겨두고 아빠가 사라졌다. 엄마는 술집에 나가 일을 하면서 우리를 키웠다. 여자 혼자서 아이 둘을 키워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 만약 그때 엄마마저 우리를 버리고 사라졌다면 나와 동생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하지만 엄마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타입이었던지 수시로 남자를 바꿔가면서 남자의 집착증을 보였다. 얘들아, 엄마 왔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뭐야 이 조물애기들은? 미안해, 금방 내보낼게. 뭐? 야, 니들 오늘 저녁에 아무데나 가 있어. 지금 우리더러 어딜 가라는 거야? 아무튼 니들 방해되니까 나가. 나는 그렇다 치고 타이치는 겨우 5살이야. 지금이 엄동설한도 아니고 얼어 죽을 염려는 없으니까 걱정 마. 돈도 없이 어딜 가라는 거야? 우리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하여간 말도 많아. 이걸로 아무거나 사서 먹어. 300엔? 여러 소리 말고 나가라면 좀 나가. 이런 식으로 남자를 집으로 데려와서는 우리를 밖으로 내보내는 일쯤은 흔한 일이 돼버렸다. 엄마는 우리를 버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키우지도 못했다. 아빠가 집에 있을 때는 엄마도 이렇지 않았었다. 화도 나고 서글프기도 하고 혼자라면 엉엉 울었겠지만 그땐 그럴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쫓겨나면 우리는 정해진 룰처럼 집 근처 문어공원으로 갔다. 자, 타이치, 이거 어서 먹어. 누나 고마워. 빵 너무 맛있다. 자, 여기 우유도 마셔야지. 이거 먹으면 배부를 거야. 누나는 안 먹어? 누나는 지금 살 빼야 돼서 먹으면 안 돼. 깊은 밤 아무도 없는 공원에서 문어 모양의 놀이기구 속에 들어가 동생과 한달 잠을 자며 버텼다. 더운 여름, 추운 겨울, 태풍이 오던 날도 우리는 거기밖에 갈 곳이 없었다. 가끔은 어떻게 그러고도 우리가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내가 16살이 되었을 때 엄마는 야마자키라는 남자와 만나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다. 아케미, 네 딸 쟤 지금 몇 살이냐? 16살 생일 갓 지났어. 나 닮아서 얼굴이 완전 예쁘지? 너 이름이 뭐냐? 차라코요. 너 알바하냐?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하는데요? 쟤 그래도 지 필요한 건 지가 벌어서 알아서 해. 야, 내가 돈 더 많이 주는 알바 소개해줄까? 네? 진짜요? 그게 뭔데요? 세상 물정이라고는 몰랐던 나는 돈을 좀 더 벌 수 있다는 말에 신이 나서 야마자키를 따라 나섰다. 가자마자 금세 후회하게 됐지만 말이다. 그 남자가 소개해준 곳은 야리꾸리한 분위기에 정상적인 곳으로 보이지 않았고 즉각 미성년자가 들어갈 수 없는 퇴폐 영업소란 걸 알았다. 네가 차라크냐? 근데 저는 아직 16살이거든요. 괜찮아. 사람들한테 20살이라고 하면 돼. 너 16으로는 안 보이는데 뭐. 괜찮아. 나이를 속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쯤이야 뭐 거짓말 축에도 안 끼지. 술도 마셔. 그게 다 돈이 된다니까. 아직 미성년자라 술 마셔본 적도 없고요. 전 싫어요. 너 돈 필요하다며. 너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처음 보는 남자의 고압적인 분위기에 눌린 나는 반항도 못하고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됐다. 차라코, 4번 테이블. 네. 이름이 뭐야? 차라코예요. 나이는 몇 살이야? 20살이요. 헐, 어리네. 얘가 보기보다 주량이 세요. 팍팍 따라주세요. 그럼 마셔볼까? 16을 20로 속이고 첫 출근. 첫 음주에 첫 담배. 앞에 있던 손님은 계속 술을 권했고 나는 이러다 죽는 게 아닐까 하는 공포심을 느꼈다. 속이 이상해. 이렇게 나는 어른들에 의해 20살 행세를 하며 16살 때부터 술집에 나가게 됐다. 날이면 날마다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억지로 마시면서 오직 돈을 벌기 위해 버텼지만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겨우 한 달에 3만 엔 뿐이었다. 점장님, 월급이 왜 이것밖에 안 돼요? 너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처음에 저한테 시급 2,500엔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난 그렇게 계산해서 준 거야. 그렇게 계산하면 한 달에 최소 25만 엔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때 너 데리고 왔던 야마자키라고 있지? 그 인간한테 다 줬어. 왜 그 사람한테 줘요?
왜긴 그 인간이 네 보호자라면서? 누가 누구 보호자라는 거예요? 아무튼 보호자한테 22만, 너한테 3만, 합의 25만. 맞지? 아저씨, 왜 남의 돈을 가로채요? 야, 너 왜 어른을 노려보고 그래? 내 돈 당장 내놔요. 얘가 완전 맹랑하네. 나한테 술집에서 일 시켜놓고 22만 원 가로챘잖아요. 그건 네 생활비니까 받은 거지. 뭐? 생활비? 그게 말이 돼? 재워주고 먹여주잖아. 그게 다 돈이지? 그게 부모가 할 소리야? 취직시켜줬는데 소개비는 받아야지. 당연하지. 그래도 우리가 워낙 선량해서 3만원은 네 몫으로 떼놓은 거야. 엄마가 너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고맙다는 말을 못할 망정. 너 너무한다? 앞으로는 엄마한테 은혜 갚는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일해. 알았지? 차라리 이 집에서 나갈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얘, 3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살게 해. 너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다른 일자리 구하면 설마 이보다 못할까? 세상 물정을 모르네. 왜 안 되는데? 너는 거기서 평생 못 빠져나와. 운명이려니 해. 내가 왜 거기서 평생 일해야 되는데? 왜기는 계약을 했으니까 그렇지. 계약? 점장님, 나랑 한 계약이 뭐예요? 너 여기 처음 왔을 때 사인한 계약서 말이야? 진짜 계약서가 있다고요? 계약금으로 네 보호자한테 300만 원 줬는데 몰랐어? 300만 원? 야마자키라는 작자가 빚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럼 나를 여기에 판 거네요? 말 조심해. 내가 인신매매범이냐? 소개료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나 정말 평생 여기서 일해야 돼요? 싫으면 네가 300만 원을 갚으면 되지. 300만...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은 당연히 불법이고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알았다면 그렇게 당하지 않았겠지만 아직 어렸던 나는 구제 방법이 있다는 걸 몰랐었다.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인생이 병들어갔다. 그렇게 4년이 가고 나는 정말로 20살이 됐다. 남동생은 13살이 되어 중학교 1학년이 되었다. 누나 요즘 전혀 안 쉬는 것 같던데 괜찮아? 괜찮아. 너는 내 걱정 안 해도 돼. 누나, 나도 중학교 졸업하면 돈 벌 거야. 그럼 우리 집 같이 나가자. 너는 계속 학교 다녀야지. 어떻게 나만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넌 네모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돼. 내가 보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야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틴 이유는 타이치 때문이었다. 나보다 7살이나 어린 동생을 두고 갈 수가 없었다. 만약 내가 도망친다면 나 대신 동생이 돈을 벌고 착취를 당할 게 뻔하니까. 다행히 엄마가 동생 학비는 잘 내주고 있기 때문에 나도 아직은 이런 생활을 버티고 있는 중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곧장 들어가기가 싫어서 늘 가던 문어공원으로 발길을 돌렸는데 나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있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이런 시간에 여자애 혼자 여기 있으면 위험해. 네, 너 왜 여기 혼자 이러고 있니? 부모님하고 싸워서. 혹시 너 가출? 네, 그럴 수 있지. 근데 지금쯤 집에서 걱정하지 않을까? 그건 나도 알아요. 너를 걱정해주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야. 네, 알아요. 부모님하고 왜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화해하고 다시 잘 얘기해봐. 부모 자식 간에 못할 얘기가 뭐가 있어. 정말 그럴까요? 그럼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이해 못할 게 뭐야. 내가 왜 그런 잘난 척을 했을까? 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린 아예 대화 자체가 없지. 그건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여자애는 나를 보면서 활짝 웃었다.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다시 잘 얘기해 볼게요. 좋았어. 그럼 이제 집에 가자. 헉! 막차 끊겼을 시간인데? 진짜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거 받아. 이걸로 택시 타고 가. 5,000원? 저 이거 못 받아요. 너 체면 차리다가 큰일 나. 너 돈은 있어? 이게 다예요. 300엔? 그걸 어떻게 집에 가려고? 네, 뒷감당도 생각을 해야지. 충동적으로 뛰쳐나오면 어떡하니?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대화로 잘 풀어봐. 네, 그럴게요. 감사해요. 그래. 이 돈은 제가 꼭 갚을게요. 언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부모 자식은 대화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 나 봐라.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말은 슬슬 잘도 했네.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까맣게 잊고 지내던 나는 어느덧 23살이 되었다. 제라코, 너 오늘이 마지막이다. 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다른 가게로 옮겨가게 됐어. 다른 가게라니? 내가 제라코냐? 얼굴은 봐주면 안 해. 원망은 우리 말고 네 부모한테 해. 무슨 뜻이에요?
야마자키라는 자식 얼마 전에 도박으로 500만 엔 날렸다더라. 그래서 널 500만 엔에 우리한테 팔았다. 뭐 그런 얘기? 올해는 손님 받는 일도 해야 되는 거 알지? 뭘 해? 술만 따르면 되는 게 아니고? 너도 이제 알 건 알 나이잖아. 웬 내숭? 따라와, 가자! 싫어! 이거 놔! 이거 놓으라니까? 싫다고! 조용히 안 해? 너 맞아야 조용히 할래? 그 손 당장 치워. 니들은 뭐야? 우리 구역에서 물 흐리고 다니는 애들이 니들이냐? 여기서 분위기 흐리면 곤란하지. 혹시 모리야마파 조직원? 이제 알았냐? 모리야마파 보스, 모리야마 마모루라고 해. 내 얼굴 잘 기억해둬. 보스가 왜 이런 데 나타나서 시비를 걸고 그래?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 여자애 그냥 놔주지. 하지만 얘는 우리 가게 상품인데. 니들이 양아치 같은 수법으로 푼돈 챙기고 다니는 건 나도 알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 저 여자애는 우리한테도 중요한 인물이거든. 중요한 인물? 경고하는데 저 여자의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큰일 난다. 앞으로 저 여자애 앞에 나타나면 그날이 니들 제삿날이라는 것만 알아둬. 어? 잘 알겠지만 우린 야쿠자야. 지금 순순히 그 여자애를 우리한테 넘기면 니들이 지금까지 한 양아치 짓은 눈 감아줄게. 니들한테도 나쁜 거래는 아닐 거야. 알겠습니다. 형님,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럼 어쩔 건데? 목숨이 2개도 아니고 모리야마파한테 대들었다가 어떻게 되는지 너도 알잖아. 소통이 잘 되니까 기분이 좋네. 땡큐. 그러고 나서 보스와 그 일행을 따라서 영화 속 마피아 보스의 호화저택을 쏙 빼다 박은 집으로 끌려갔다. 양아치들도 겁내는 사람들이 날 왜 데려왔어? 나 겨우 이렇게 살다 죽는 거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언니! 너는? 네, 맞아요. 그때 공원에서 저 도와주셨잖아요. 제 이름은 쿠미라고 해요. 어떻게 된 거야? 혹시 너도 여기 잡혀온 거니?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뭐? 너네 집이라고? 우리 딸이 신세를 크게 진 적이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보스님이 쿠미 아빠라고요? 네, 아빠가 저한테 조직 후계자가 되라고 하도 그래서 그 일로 말다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집을 뛰쳐나갔고 얘가 조직 보스의 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 나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한바탕 난리가 났었지. 그런데 그때 언니가 날 도와준 거예요. 대화로 풀면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딸아이한테 조언했다면서요. 아니,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한 말이고요. 별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랑 대화를 나눈 결과 대학 진학을 하고 나서 조직 일도 조금씩 배워가기로 했어요. 다 자라코 씨 덕분이에요. 이 고집쟁이가 그날 이후로 내 얘기도 들어주고 이해하려고도 하고 어른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라코 씨는 우리 모리야마파의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군요. 아무튼 부녀지간에 화해를 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스케일이 너무 큰 얘기라서 사실 공감이 잘 안 되긴 해요. 그것보다 우리 딸이 자라코 씨한테 꼭 보답을 하고 싶다고 해서 실례인 건 알지만 자라코 씨를 찾느라고 소위 말하는 뒷조사를 좀 했어요. 네? 지금까지 고생이 많았겠어요. 힘들었을 것 같고. 솔직히 지난 몇 년간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지옥에서 나오고 싶어도 너무 어려서 힘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언니, 이젠 아니에요. 네, 이제 자라코 씨는 자유예요. 나는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자유란 말은 지난 몇 년간 내가 계속 꿈꾸던 말이었다. 그게 무슨 뜻? 제가 그 가게에 앞으로는 안 나가도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이죠. 앞으로는 자라코 씨한테 함부로 못해요.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이 또 저를 마음대로. 그 문제는 자라코 씨 의견도 안 듣고 내가 그냥 처리했어요. 자라코 씨 어머니하고 야마자키라는 사람 문제는 이미 처리했어요. 네? 저기 어떻게 처리했는데요? 그 얘기 자세히 듣고 싶어요?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자라코 씨하고 동생의 생활은 앞으로 우리 모리야마 조직에서 잘 돌봐줄 겁니다. 만약 부모님하고 만나고 싶다면 만날 수도 있어요. 단 그쪽에서 절대 먼저 만나러 오는 건 못하게 해뒀어요.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저기 알아듣게 설명 좀. 이 이성은 자라코 씨가 알 필요 없는 얘기니까 궁금해하지 말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가볍게 웃어 보이는 보스. 역시 보스란 무서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두 사람에 대해서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딴 인간들은 진짜 지옥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했어. 자, 그럼 다음은 차라코 씨 일자리하고 살 집인데.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받을 자격도 없고요. 언니, 그렇게 말하지 마요. 걱정 마요. 언니한테는 정상적인 일자리 소개해줄 거니까. 내 지인이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데 거기서 사무일 어때요? 부동산 회사요? 제가 그런 데서 어떻게... 거기서 일하면 사원 아파트가 있으니까 집 문제도 해결되고 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가까우니까 여러 방면에서 편리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꿈꾸는 것 같아요. 네, 저 일할게요.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잘 됐네요. 우리야말로 이렇게 은혜를 갖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럼 이제 다 결정된 거네요? 이렇게 해서 나는 지옥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었다. 동생도 건강한 모습으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동생이 쿠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해서 어느 날 쿠미와 같이 셋이서 밥을 먹게 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타이치와 쿠미가 서로에게 반한 눈치였다. 쿠미는 예쁘고 똑똑하고 모리야마 조직을 위해서 무술도 연마하고 있고, 다른 보통 여자아이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아이인데 과연 우리 타이치가 그 벽을 잘 넘을 수 있으려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연하라서 그런지 쿠미는 날 남자로 보지도 않아. 그래서 지금은 쿠미가 나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상남자가 되는 게 내 목표야. 공부도 열심히, 운동도 열심히, 지덕체 완전 무결! 요즘 옷 잘 입는 것도 중요하던데 그것도 공부할까? 와우, 상남자 플랜 완벽하네. 눈물 난다. 근데 목표가 좀 높긴 하다. 그거 달성하면 쿠미 맘은 못 잡더라도 다른 여자들 맘은 거뜬하겠다. 파이팅! 사실 얼마 전에 쿠미한테서도 연락이 왔었다. 차라코 언니, 조직 보스 딸은 남들처럼 연애 같은 거 못하겠지? 갑자기 그런 건 왜? 너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관심이 가는 남자애가 있어서. 와, 궁금하네. 쿠미 남친이 되려면 왠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 같은데? 언니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 환경이 특수해서 여태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연애는 그렇다고 해도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뭐 고민은 된다만 네가 넘사벽이잖아. 그래도 일단 사귀고 나서 따질 일이지. 나중 일은 나중 일이고. 근데 보스 딸이라서 손절이다. 상대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놈은 너도 필요 없지. 무엇보다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럼 예를 들어서 타이치는 보스 딸이어도 쿠미 씨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저한테 말해주는데. 타이치 제법인데? 그래서 그런지 타이치하고 같이 있으면 뭐랄까 편하면서도 설레기도 하고. 타이치 이제 갓 고등학생이니까 커가는 거 보면서 천천히 생각해. 근데 타이치가 착하고 배려심이 많은 건 내가 보증할 수 있어. 네, 언니 고마워요. 무슨 일 있으면 또 연락할게요. 그래, 언니한테 말만 해. 타이치, 네가 쿠미를 생각하는 마음은 아마 자연스럽게 전달될 거야. 그래, 누나야 그냥 구경꾼이다 이거지? 그래도 아쉬울 땐 누나한테 부탁할게. 그래, 쿠미 덕분에 지금 이렇게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잖아. 어떻게 얻은 행복인데. 우리 이제 정말 꽃길만 걷자.